경찰이 이 남성이 이용한 공유차 업체인 쏘카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는데 쏘카 측이 이를 미루면서 피해를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라면 기업들이 반드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자식이 실제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내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만약 그래야 된다면 경찰이 이 나라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수집을 할 수 있단 말인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전에 아무래도 그 CCTV에 찍힌 동선이나 행동 같은 것들도 다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 CC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장 입장에서는 경찰 대동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한테 막 CCTV 자료를 주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죠. 네. 그 쏘카 사건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점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했고요. 쏘카의 경우는 아이가 납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결국 납치된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쏘카 회사에다가 용의자 인적 사항과 관련된 것을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쏘카 회사에서는 이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영장을 가져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보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에 실종 아동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쏘카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사건이 접수돼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건임에도 쏘카가 정보 공개를 거절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확실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부로 넘겨줬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그 자체로 굉장히 다행인 일이긴 한데 쏘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회사라고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겠죠. 경찰이 직접 접수된 사건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라면 기업들이 반드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만약 그래야 된다면 경찰이 이 나라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수집을 할 수 있단 말인데 이거는 군부 독재 시절이랑 별 다를 바 없는 시대겠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에서 만약에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넘겨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단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영장 없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걸 넘겨주는 게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됐겠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공개된 당사자가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제3자들에게 막 돌아다닌다면 이건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랑 제18조에서는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경우들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일반 사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인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자기 정보를 줘도 된다고 동의를 했으니까요. 대신 사업자가 이 동의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내줘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이건 형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그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내줘야 하는 거죠. 셋째,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명백하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영장 받고 법적인 절차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는 급박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들어가는 변호사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일단은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느냐는 부분인 거죠.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범죄자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거 내 개인정보를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나한텐 불리하고 상대방한텐 유리하게 사용된다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 개인정보가 나한텐 불리하게 쓰이고 제3자한텐 유리하게 쓰이는 상황에서는 나의 이익보다는 제3자의 이익이 월등하게 크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냥 사적인 용도로 제3자가 막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달라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다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당연하겠죠. 이번 소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다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이익이 월등했다는 게 분명해 보이지만 정말로 그 당시에 명백하게 피해자의 이익이 크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경찰이 소카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확실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바에 따르면 당시에 경찰이 유선전화로만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소카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을 사칭한 전화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종합을 해보면 이번 소카 사건에서는 이 세 번째 사유를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yes or no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법원으로 갔다면 쉽지 않은 공방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입법을 통한 보완도 필요하고 경찰과 기업 양측 모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좀 더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경찰이라고 칭하는 전화만 받는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건 위험하고 반드시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공문 정도는 받은 뒤에 개인정보를 넘겨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선전화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문 정도는 받아둬야 나중에 혹시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문제가 없었다 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겠죠. 이게 정말 강력범죄랑 연결이 된 거라서 개인정보의 당사자의 이익보다 제3자의 이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인지에 대해서도 잘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가 남는 셈인데 관련해서 내부 직원 교육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네요. 네,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입법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소카 개인정보 사건은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카가 만약에 개인정보를 넘겨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법 조항을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카에게 책임을 묻지는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 담당 직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직원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업무 매뉴얼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개인정보를 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직원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감정적으로만 이게 사건을 다가가다 보니까 해당 직원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소카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긴 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서 이게 진짜 불법인가? 라는 생각에서 법 조문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었죠.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히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면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권 변호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카 사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가 뭐 그래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게 범죄로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독재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가르는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이나 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이었습니다.